그리고 뭐 파티는 끝났다.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칼날을 세우고 있는데 굳이 맞서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. 여기서 어떤 다른 어떤 대응책, 뭐 약간 구멍, 틈새는 거의 없다고 봐요.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대체 투자처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좀 욕심을 내려놔서 예를 들어서 뭐 다주택자분들 계시잖아요. 특히 법인 그런 경우에는 좀 차라리 매각.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매각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절세법 있잖아요. 뭐 합산과세라던가 그런 거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고, 그리고 대신 이제 정부가 좀 하나 그 틈새를 열어준 게 주택임대사업자 약간 퇴로를 좀 열어줬잖아요. 근데 이제 길게 보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또 다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이 물건은 내가 정말 이제 팔든지, 아니면 얘는 나중에 자동 말소 되더라도 보유세 내더라도 나는 가져갈 똘똘한 거다. 그러면 가져가지든지, 아니면 이제 그때 이번에 팔아서 아예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시든지, 포지션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. 이제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요. 개인이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있고 개인이죠, 이것도.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. 일단 법인 사업자부터 하자 그러면은 왜 법인 사업자부터 먼저 하냐면 여기가 제일 급하거든요. 여기는 빨리 팔아야 돼요.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도 보셨죠? 법인이 최근에 내온 매물 물건이 실제 팔린 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년부터 이제 추가 법인세 20% 올라가고 종부세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. 뭐 사실 종부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이 개인과 법인의 그 명의가 분명히 다른데 이거를 좀 인정을 안 한 듯한,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,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, 어쨌든 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만약에 좀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그 보유세 못 버티실 거예요. 팔아야 돼요. 그러면 그 법인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내년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니까 그 전까지 팔려고 할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항상 그래요. 우리도 이제 학창시절 때 공부를 하셨잖아요. 공부하면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. 꼭 시험 닥치면 하잖아요. 분명히 내년 5월 되면 그때 나올 거야, 아마 4월 5월 달에. 그러면은 비슷한 물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. 어차피 투자자들은 비슷한 지역으로 가니까. 그러면 내가 그 틈새에서 잘 팔 자신이 있을까? 그걸 생각해 본다면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. 차라리. 아니면 이제 반대로 역발상을 하는 거죠. 지금 나는 이거 팔기엔 아까운데, 보유세 버틸 수 있는데,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임차인 만기도 안 하는데, 그럼 아주 전략적으로 늦게 파는 거죠. 어차피 내년 보유세 한번 내버리고 종부세 한번 내버리고 그 다음 년도 뭐 상반기, 그것도 전략이죠.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르게 가야 돼요. 아예 빨리 팔거나 아예 뒤로 가거나. 대신 뒤로 가면 이 보유세를 내고도 남을 만한 차익은 벌어야 되겠죠. 그게 없다면 손해지.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개인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아니신 분들, 이분들은 이제 순서를 좀 정하셔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,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합산과세라는 게 있잖아요. 개인 같은 경우에 다 팔면 이게 더해져 버리니까. 근데 요즘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한 채당 예를 들어서 1억이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1억도 사실 더 올랐죠. 근데 이게 한 두 개, 세 개 팔면 2억, 3억 가잖아요. 그럼 세율이 뭐 24%, 뭐 35% 그래 버리잖아요. 법인은 최고 해봤자 35%인데. 그래서 세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피해야 되니까, 예를 들어서 내가 파는 게 두 채 있다. 그럼 올해 하나, 내년 하나 이렇게 팔아야죠. 괜히 이거를 올해 두 개 팔고 내년 두 개 팔면 괜히 손해 보는 거고, 극단적으로 올해 12월 달에 하나, 내년 1월 달에 하나. 그럼 연도만 바꾸면 되니까. 그렇게 되면은 꽤 세이브할 수 있고, 국세청의 자료 보면은 한 채당 8천만 원인 경우에 두 개를 합치면 1억 6천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. 그때 한 4,043만 원 정도 나와요, 세금이. 양도세가. 일반 과세일 때. 근데 따로 팔면은 하나당 1,300 얼마. 그러니까 두 개 해봤자 2,600. 1,400 정도 세이브하는 거죠. 1,400만 원 어디 가서 벌어요, 그죠? 뭐 땅을 파면 나오나요? 안 나오잖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임대 사업자. 주택임대 사업자는 엄청 셈법이 복잡해요. 셈법이 복잡한데, 지금 이제 정부에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분의 1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
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조금 이제 다 예쁜 녀석들인데 그 중에 이제 좀 손가락이 아픈 녀석들이 있잖아요. 상대적으로.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오래 가져갈 필요가 없이 그냥 적당히 해서 이제 수익을 현실화 시키는 게 방법이 되겠죠. 왜냐면 이제 과태료도 면하고 양도세 중과도 안 들어가니까. 다만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의무임대 기간만 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고 등록했을 당시에 요건을 갖춰야 돼요. 예를 들어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등록 당시 기준시가. 그게 이제 뭐 6억이 이미 넘었다 그러면 혜택이 없는 거죠.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명확해졌어요.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등록 상태면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버텨보지 뭐. 어차피 나는 느긋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 자동 말소 카드를 뺐잖아요. 그럼 이제 4년, 8년 지나면 이제 다 자동 말소 돼버린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버티겠다. 상관없는데 이제 보유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게 보유세예요, 보유세. 내가 지금 상태에서 전부 다 자동 말소가 됐는데 나오는 보유세가 대략 얼마다. 버틸 수 있다. 그러면은 이제 나 이거 도저히 못 팔겠다. 갈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내가 보유세를 내고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? 그러시면은 아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. 이거는 한번 얼마 전에 기사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30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젊으신 분들이 하는 재택 부동산 관련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약간 이게 소득이 있어야 돼요. 전제 조건이.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시고 그래서 맞벌이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월세 사는 거예요. 월세 보증금을 아주 조금만 남기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두 명이 하는 돈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세를 끼고 사두더라고요. 1주택자죠. 1주택자니까 딱히 이제 취득세 같은 거 안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1주택으로 그냥 사고 그리고 이제 파는 거예요. 세금 내고 낼 거 내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또 이제 모아서 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상위 중심지로 이렇게 점핑해서 오는 그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여당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지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아주 그냥 세금 낼 거 내고 아니면 이제 아주 전략적으로 한 채만 사두고 길게 그냥 보는 거죠. 그런 방법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는 좀 말리고는 싶어요. 그래서 뭐 이게 그럼 뭐가 무리냐 사람마다 다를 텐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오는 월 소득 예를 들어서 뭐 100이다. 월 소득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내는 뭐 지출 있죠. 대출 원금하고 이자. 그게 이제 50이 넘느냐 안 넘느냐 저는 그걸로 판단하거든요. 그래서 50 안 넘으면 약간 DTI하고 비슷한 개념이죠.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어요.